자, 소득세에서요, 국세, 우리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데, 소득세 과세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한다는 건데, 자, 주택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같은 것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분류과세만 밑줄 긋고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는 과세 방식인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종합소득을 합산해요? 아니잖아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 납세지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모두 과세한다. 단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둔 고자만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국내 국외소득 다 거주하면 다 과세하는데,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3년 4년 주소 거주둔 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는 거주자는 집 가까운 곳을 보라고,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것. 비거주자 마돈나,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려야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 없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그럼 당연히 세금은 양도소득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마돈나가, 그럼 당연히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외 발생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국내 소득만 과세한다.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죠. 자, 납세지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또 뭡니다? 양도소득세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의미 과세 대상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은 토지, 건물 대상인데, 부동산, 토지, 건물.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하고 달리 양도세에서는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아니고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보기에요.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출판권 등 일체 무채지상권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험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파트 상권권,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 됩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치렀을 때는 희동생 명의로 계약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래서 계약금을 왜 치르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요, 기타 자산, 기타 몽땅 쌀이다가 아니라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되고,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다. 그런 거지. 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권 대상인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해당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옮겨질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한 이주권에 대한 가격만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세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주식 출자지분, 주식과 출자지분 일정한 것이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만 알면 되고, 파생상품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죠. 양도세 대상이 된 것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대상이 된다. 근데 다만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까지 사실상 이전될 때는, 그때는 신탁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만 아니라 그건 그때는 신탁 재산 자체, 토지나 건물 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을 다 받고 이제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과 무관하고,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 반드시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 양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등기등과 무관합니다. 또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유상 이전이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요, 매매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교환, 거래, 양당세가 모두에게 양도세에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등을 이전하면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합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어떤 여자가 전 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은 뭐다?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단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도 이것도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하고요.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세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의 지자체로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아니 세금을 받는데 또 세금을 받습니까? 네. 자, 조세 물납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단 본인 소유, 자기 소유 재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여기서 본인,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부담보 증여,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증여자는 요거 수증자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제가 맨날 드리는 이제 5억 상당 토지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 상당액이. 취득세에서는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에 해당되고, 수증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부과됐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근데 단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부담부 증여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채무액 상당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이제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오른쪽 참고문 열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적재하듯이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환지 처분으로 지분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지적경계가 삐뚤삐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은 양도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 초과하지 않을 거야. 20%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땐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까도 나왔었죠? 지적경계선 변경이란 토지교환은 또 나왔네 이거. 자 나왔고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자 양도요. 무슨 한 입을 돕고 사는 새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한다.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지출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대가 받고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니까 신탁으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것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매매 원인 무효세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으로 판시될 때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지 아니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지분의 변경 없는 공물의 단수물할은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이죠. 아까도 나왔었지만 자 재산 형성에 안팎으로 기여했고 자 그러니까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공짜로 여러분 주부수강생 여러분한테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목 나의 빛나는 내조 헌신에 힘입어서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으니까 내 목 내가 찾아간 거고. 자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이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대금 청산일에 대금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등기접수일이 되는 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등기등록접수일 명의예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어? 등기접수일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 기억하라고 그랬죠? 등기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첫 할부금 지급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땡.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 그 전에 뭐 하면 그 날이고요. 하여튼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증여계약일 아니고요.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이에요.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증여받은 날.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 양도세는 점유 개시한 날입니다.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이때부터 사용 수익 시작했으니까 자 점유 개시로 소급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점유 취득한 부동산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아셨죠? 취득세하고 꼭 헷갈리지 말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수용의 경우는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수용도 하나도 빠지면 틀리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임 공탁된 경우는 소송 판결 확정일이요. 공탁한 날 아니고요.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니까 대금 청산이 아니에요. 대금 청산되고 완성 나중이면 완성된 날입니다. 자,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쇠독기. 대상간에서 옛날 구입했을 때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어도 토지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금도기, 윤도기.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세례받았으니까 환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쏙 빠지면 틀리다는 거.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먼저. 네.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가 오늘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배우고 심화과정에서. 자, 종류가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요. 고가주택은 제외죠. 실거래가 10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니까. 다만 이 비과세 소득과 구별해야 될 게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이나 8년 제촌 작용농지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다 틀린 것은 얘네들 들어있으면 얘네들 골라야 돼요. 얘네들은 면제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대략적인 요건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양도일 현재 2년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입니다. 단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보유한 중에 비고자가 고조로 전환될 때는 3년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 당시 조정상적에 있는 주택은 미등기 아니어야 됩니다. 허위계약서 작성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 받습니다. 자,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해야 되는데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가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물 정착면적, 주택 깔고 있는 주택 정착면적이 몇 배? 3배까지 비과세입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나머지 도시역 내는 몇 배? 5배. 도시역 밖, 그 밖의 토지가 도시역 밖인데 그 밖의 토지, 도시역 밖은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겸용주택이요.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보다 크면 전부주택입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비과세입니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주거 부분은 비과세, 상가면적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요. 고가주택이 근데 겸용주택이다. 겸용주택인데 얘가 고가주택일 때는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면적이 크다고 해서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거면적은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은 과세, 안분 계산하고 상가면적은 과세하고. 그래서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일 때는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이다. 일반적인 겸용주택 암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이 크면 전부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고 고가주택일 때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면적이 크다고 해도 주거부만 주택이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 합계액이, 실지 파는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기준시가 아니에요. 기준시가 12억 아니고 이런 것들. 자,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어도, 비과세권 갖췄어도 과세합니다. 실거래가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다만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은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분하는 거고요.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면 한 가구 한 가구 각각 1개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근데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매매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양도로. 이때 고가주택인지 판단할 때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 때는 전체가 판 가격이 실거래가로 10억 초과하는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10억 초과하는지를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였습니다. 양도세 면제와 경감은 안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자, 끝났네요 오늘 수업. 자, 여러분, 남도의 어느 마을에는 산수유와 동백꽃이 피고 있겠고요. 오늘 비록 힘겨워도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는 아까 시처럼, 문병란의 희망과 시처럼 그렇게 봄이 오고 꽃도 피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재 오늘 요새 힘겨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 힘내시고 분명히 봄날 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힘찬 박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내시고 좋습니다.